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금일 시장에서는 남북기업주와 원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난강토건, 토목업이죠. 그럼 대ITI 철도 관련주고, 아난티는 강강 관련주. 그럼 좋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개성공단 이제 관련주 엮이고, 조비는 비료 관련 종목으로 엮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남북기업주들, 다양한 남북기업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G2파워, 에너토크 같은 주요 원전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일은 그냥 남북기업주하고 원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들이 조정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기업주와 원전주 두 섹터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 매우 어려운 장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난강토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하게 되면서 이제 남북기업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전일 시간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남북기업주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난강토건하고 푸른기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JST나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종목들, 인베프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수급이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래도 대장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 강하게 상방 슈팅은 나오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쳤습니다. 여튼 수익, 이 종목을 매매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푸른 기술도 크게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왔죠. 왜냐면 상대론적으로 부산산업이나 대ITI 같은 경우는 금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쳐도 사실 부담이 제일 적은 게 푸른 기술이었어요. 푸른 기술이 상대론적으로는 부담이 좀 적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 중에서 제가 푸른 기술을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 종목도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이렇게 미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한방 상방으로 슈팅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장중에 18%까지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여튼 이 두 종목을 공략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전고점 바로 어째 보면 전고점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푸른 기술이라든지 난강투고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적당히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서는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에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날에 갭으로 쳐가지고 22%까지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 밀렸을 때 따라 붙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추가적인 수급이 시세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량이 워낙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방의 시세로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음봉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또 갑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매매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히려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이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역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회사를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혜를 받겠다. 내용상으로도 확실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저는 에너테크가 더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G2파워가 그냥 상방으로 슈팅이 확 들어와가지고 거의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주식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은 한방 슈팅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소화가 조정이 혹시 나오게 된다 내일이라도 그러면 5일선을 잡고 재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아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흐름이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톤은 이제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거고 무리하게 끌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갤럭시 SM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5일선이 깨지질 않았죠. 거래량이 또 더군다나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확실히 소폭의 거래량으로 5일선 위를 이렇게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장대 한복이 한번 나와준다면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형태거든요. 죽는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좀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정배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121선이 301선만 넘기면 완벽하게 정배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5일선 위에서 지지받고 있길래 금일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리면서 121선까지 이렇게 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121선은 워낙 강력한 이젠 앞전 고점 지지대부터 일단 이 120선이라는 이젠 어찌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정책주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젠 유일하게 많이 안 갔거든요. 수급이 거의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SK 이터니스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얘도 태양광 내지 뭐 풍력도 다 연동돼 있고 ESS까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로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들이 전혀 좀 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는 여전히 좋아 보여요. 차트 베이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하방으로 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강력한 지지대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밀린다 하더라도 기다리시면 결국 상방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트 배열 자체가. 그래서 밀리더라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히 홀딩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세아메카니스 같은 경우는 5번째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한번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한번 좀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강하게 상방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전히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도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좀 엮여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세아메카니스도 역시 수혜를 보는 겁니다. 강력한 협력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라인 스포트 같은 경우는 금일도 역시나 좀 밀리는 형태인데 저는 뭐 금일 반대에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많이 좀 보였다. 더군다나 이 종목을 보시면요. 14억 정도 거래대금 14억에 4.5%를 뺐죠. 4.5% 정도를 뺐으면 거의 40억 원을 뺀 거거든요. 시총은. 그 14억 정도에 40억 원을 이렇게 뺐다라는 거는 시총을 이렇게 증발시켰다는 거는 매집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자전거래하면서 계속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이 밀린다 하더라도 딱히 크게 밀리진 않아요. 바로미터가 지지선 라인이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방으로는 가야 돼요. 거래량 때문에. 여기서 세력이 매도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 흔들면 흔들었지 떨구는 게 아닙니다. 위치상 이미 앞전에 많이 먹었고 유상증자 물량까지 추후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물량을 어떻게 떨굴 건데 자선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그냥 개인들한테 내준다고?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흔드는 경우는 있어도 결국은 뭐다? 상방으로 결국은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너무 티나게 매집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공모가가 45,000원이었죠.
공모가 45,000원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 빠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9월이면 1년 반 정도 됐네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거의 90% 빠졌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펼쳐보면 흔들더라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굳이 순절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90% 뺐으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오겠죠.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분히 홀딩 하시면 딱히 문제될 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딱 갑갑하시더라도 홀딩 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렇게 강하게 흔든 다음에 다시 5일선을 먹어주는 모습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이쁘게 먹었죠. 더군다나 이건 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대한거래는 강하게 실린 다음에 그냥 쉴 틈 없이 거래 없이 뺐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도적인 흔들림이라고 흔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까지 흔든 다음에 어때요? 다시 5일선 먹는 모습 굉장히 좋다.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명에너지는 이렇게 끝없이 신고가 나오는데 코칩이 안 간다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거의 바닥에 머물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쫙 펼치면 일단 지지 라인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위에 있는 저항대는 없죠, 아예. 위에 그 막고 있는 저항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매물대가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에 있는 저항 라인에 있는 매물대가 막고 있지, 이평선, 이동평선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는 이제 세력들이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면 이 저항 라인도, 이 추세 라인도 그냥 뚫어버리겠죠. 뚫면 그냥 상방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그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전 무조건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못해도 이런 종목들은 40%에서 50%는 갑니다. 크게 가면 뭐 두세 배 정도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설명드릴게요. 나쁘지가 않아서. 그리고 파인메딕스도 뭐 밀리긴 하지만 여전히 21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너무 티나게 올렸어요. 이 종목은 1차적인 라인에서 한번 상한가 친 뒤에 상방으로 거량이 실려서 이렇게 1차 시세 나온다면 어때요?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일시적으로 저점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또 살리는 모습. 그런 다음에 다시 21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거량이 죽여가면서 미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장대 한번 강하게 나온다든지 일단 그런 다음에 앞전 고점, 유근래 형성된 고점도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옆으로 약간 타원형 형태로 좀 물량을 모아가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차분히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왜냐면 제가 항시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더라도 확실히 이 아랫목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받쳐져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손절도 안 하는 겁니다. 손절할 생각으로 주식 매매하시면 안 돼요. 보통 급등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 생각하고 하시는데 당연히 급등주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가 잦은 손절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깡통 차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내가 만약에 매수 진입했는데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까지도 밀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마이너스 10%가 한정프. 어찌 보면 내가 이 종목이 많이 밀려도 이제 최대폭으로 밀릴 수 있는 게 뭐 10%다. 그리고 10% 이하로 밀리면 강력한 맥점이 되면서 믿고 일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G라인이 바로 미터기 때문에 크게 밀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뭐 흔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충분히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손절 없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 종목을 알려드릴 때는 사실 손절 생각을 안 하고 드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굳이 이런 종목을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바로 아래에 뭐 이렇게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있고 어차피 일정 매집이 이제 완료가 되면 세력들이 상승으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뻐요.
매집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드릴 때는 일정 G 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수 있겠지만 안 빠지고 갈 수도 있고 빠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대 폭으로는 마이너스 10%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걸 예상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어떻게 이걸 뭐 확신을 하냐, 마이너스 10%까지 미는데 마이너스 20%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밀 수 있죠. 시장을 어떻게 제가 100%다 맞춥니까?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빠질 때 이렇게 뺄 때 이렇게 G 라인이 있고 거래량이 앞전에 이렇게 강하게 실리는 경우는 세력들도 크게 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러워 할 거고요. 실제로 본인들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한계폭을 정해 놓습니다. 보통은 뭐 밀린 척 하다가 우상향 흐름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마이너스 20%막 이렇게 미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재수없게 이 종목을 잡았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든지 그럴 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퍼센테이지로 1%도 안 되는데 100종목에 정말 한 종목이 나올까 말 겁니다. 100종목도 아니죠. 200종목 정도 선택하면 한 종목 나올까 말까예요. 확률상으로 재수없게 그냥 걸리는 건데 그거 외에서는 딱히 뭐 하자는 없으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제가 나이백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많이 빠져봐야 21선 부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진다 한다면 21선 부근까지 찍고 5일선 먹는 장대한봉이 나와줄 수도 있는 만큼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혹시 진입하셨으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상방으로 한번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끝내는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미는 경우는 정말 뭐 사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대한거래 실려서 이제 점상도 친 다음에 밀렸는데 양전환으로 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력이 뺐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셔서 이 부분에서는 좀 진입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매도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천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뭐 남북경주들 가운데 뭐 토목철도, 개성공단, 강강 비료 섹터들이 강하게 순환하면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다만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연동된 자원 관련주들은 다소 소외된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북한 자원 관련주 중에서도 약간 주목할 만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먼저 뭐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로 추정될 만큼 풍부한 자원 보유국입니다. 히토뿐만 아니라 마그네사이트라는 희귀 자원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마그네사이트는 고열에 견디는 내화재를 사용을 하고요. 제강용 첨가제나 고기능성 금속 합금에도 널리 활용되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금일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티플렉스는 마그네사이트 같은 고내열 금속 소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자원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수급이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급이 무조건 들어와요. 이 종목은 자원 관련주랑 북한이랑 좀 엮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핵심 장치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원 관련주들도 엮여 있고 원전 부품 관련주도 엮여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의 재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 구조를 보시면요. 자본이 이제 1,584억으로서 시총은 774억밖에 되질 않아요. 0.5 이하입니다. PBR이 0.5 이하 수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조와 맞물려서 이처럼 실적이 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향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티플렉스를
이 점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원전 관련주, 원전 이제 부품 관련주도 엮여 있고 자원 관련주도 엮여 있습니다. 특히 그 남북기업주 중에서는 자원 관련주들이 시세가 크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라. 더군다나 또 PBR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이런 종목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세력을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게 추세선 자체가 일정해요. 굉장히 이렇게 그어보면 아이고 이렇게 그어보면 굉장히 일정 아이고 왜 지워지냐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자.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젠 지지와 저항이 일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를 받은 다음에 정별 형태로 만들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쉽게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5일선만 보시면 돼요. 5일선이 모든 이평선을 넘길 때 추세 상단선에 닿는다. 5일선이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넘겼을 때는 뭐다? 고점에 이렇게 닿았다. 보통은 이렇게 5일선이 전체 이평선을 넘겼을 때는 저항대 부분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하나 빼고는 다 갔어요. 이렇게 5일선이 이평선을 다 넘겼을 때. 근데 현재 그 모양을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이런 모양 형태를 보시면 5일선이 뭐예요? 전체 이평선 넘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뭐 바로 안 가더라도. 그렇지만 남북기업주가 엮이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 흐름도 좋은 상황에서 바로 가지 아니라는 법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도 착합니다. 내용도 착하고 차트 베이스도 굉장히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세력이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맞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추세대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노바텍을 가져와 봤습니다. 노바텍은 연구자석 수제를 다루는 히토류 개발 기업이고요. 과거에는 유니온이나 유니머티리얼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요 근래에는 히토류 호재 내용이 나오면 노바텍이 대장주 역할을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실리면서 고점 돌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가 거래량 없이 현재는 이렇게 미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다시 정배열 형태로 모양이 갖춰지는 형태로 봤을 때는 한 번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북경협에서 이제 강물 자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묻자마자 나올 수 있습니다. 금일처럼. 금일 그냥 뭐 확성기 꺾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북한과의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원 관련주만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확실히 봤을 때는. 그래서 노바텍 이걸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뭐 티플렉스하고 노바텍 중에 어느 종목이 더 좋냐? 차트 베이스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한 방식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들고만 계시면.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